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회차.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라서 전반기에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3회를 몰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날짜가 6월 달이에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1과목, 2과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에서 하인리 사고 예방 5단계에서 조직의 결정, 사진의 발견, 원인 분석,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 여기에서 잘못된 거 3단계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3단계의 원인 분석이니까 점검 및 검사였으니까 잘못됐고요. 재조사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재조사는 왜 하는 거냐면 사실은 동종 유사지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뭘 착안하시냐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착안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프로 크리압사고 기고원에서 곤돌라 있으니까 요거 2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영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 보고서를 2부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예. 아직은 아주 쉬운 상태고요. 기계설비 안전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에 대한 장치의 변화, 유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점검하는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정 특임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거 정기적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있잖아요. 일정 기간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마다는 정기 점검을 말하는 거죠. 라인 안전보건 관리 조직 중에서 스텝형 조직에 관한 설명. 예,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텝형 조직에 관한 것으로 틀린 거. 권한 다툼이나 조정이 용이하지 않죠. 그죠? 예, 용이해서 통제 수석이 간단하다. 잘못됐으니까 3번이 답이고, 이거는 비교적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점수 주기에 의한 문제니까요. 쉽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는데요. 3번에 보면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이건 사업주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누가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니까 이건 정부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의 책무고, 모르셔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시정책의 적용 중 3단. 자,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고르세요. 이 뜻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거 없으니까 합의라는 사람이 3 이론을 발표한 내용을 착안하셔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9번 항상 나오는 문제죠.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기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중요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본질 추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재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로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자, 그래서 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점을 결정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이것이 답이 당연히 되겠죠. 네, 몰라도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9번에 보시면 9번 문제. 자,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주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고,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능 시험 및 시험 방법을 표시하는 거는 없죠. 보호구에 그걸 표시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시특법인데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이 길어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특법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로 옳은 거를 해놨어요. 정기안전점검은 얼마마다 합니까? 라고 했어요. 밑에 제가 이제 해설을 해놨는데요. 정기점검은
정기안전 등 이제 다 다릅니다, 이건. 그런데 등급이 A 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정기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은 어떻게 되냐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 진단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A 등급, B, C 등급이 있고요. D, E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B, C 등급은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양호하다 이거죠. 그래서 1년에 반기당 한 번 하고 D 등급은 1년에 3회를 하죠.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고 혹시 참고적으로 이제 정기 점검을 얘는 1종, 2종, 3종 다 하는 거고요. 정밀 점검은 1종, 2종, 3종은 안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 진단은 1종 시설물만 하는 내용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보시면 아파트 신축 앞에 건 다 빼고요. 요거만 보는 거예요. 안전보건 표지 설치하려고 할 때 용도에 따른 표지의 종류를 올바르게 한 것은 뭐야? 금연 지시 아니고, 그쵸? 네, 아니고. 비상구는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안내하는 얘기니까 여기 제대로 맞겠고요. 요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항상 나와요. 그쵸? 항상 나오니까 어디에 맞추냐면 빨강색은 금지고, 금지나 경고고, 노란색은 경고고, 요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심지어 아주 출제하는 사람이 좀 약간 좀 뭐랄까 골탕을 먹이려고 별 의미도 없는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요 숫자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험은 뭐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정보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건 몇 명 이상, 300명 이상이죠. 이 문제는 왜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안전 기사인데 정보 서비스업을 왜 문제를 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신 분이 좀 이상하신 분이라고 오해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되시면 이런 무의미한 문제는 내지 말자. 이렇게 제가 한번 주장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즉 현장 소장이죠.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거. 3번에 보면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죠. 현장 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A 기업체에서 일주일에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는데 여기에서 강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간 총 근로시간분의 근로 손실일수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간 총 근로 손실 일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는데 1년에 총 50건의 재해로 2,400일 근로 손실수가 발생됐으면 강도율 시계 넣어서 풀어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강도율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18번 시먼스 방식에서 시먼스의 총재해 코스트 계산 방식 중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비보험이죠. 자, 비보험 코스트 휴업상해 건수, 통원상해 건수, 무상해 상해 건수 이렇게 비보험이죠. 당연히 사망은 보험 건수는 있기 때문에 비보험 건수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1번을 맞추시면 되고 요거 다른 이제 특히 1교시, 2교시는 모든 사람이 거의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는 뭐 문제를 못 맞추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미 풀어본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정도를 한번 내는 경우가 있죠. 한 두 문제 정도는 못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없고요.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비자대수 하라 그랬어요. 비판 금지, 자유 발언, 대량 발언, 수정 가능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를 물어봤습니다. 3번 부분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건데 없다. 아주 쉽게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몰라도 맞출 수 있고요.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서 재해 발생 과정에 있어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이 뭐냐? 관리의 부족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가장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서 우리 그 도미노 이론 제어의 부족, 그다음에 개인적 작업적 요인, 직접 원인 사고 재 이렇게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에 관리의 부족, 전술적 에러,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 사회적 환경 유전적, 그러니까 제어의 부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관리의 부족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1번을 고르셔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풀어보셨는데 제 아무리 문제를 성실히 안 읽어도 뭐 대부분 3개, 이제 많이 틀리시면 4개 정도를 틀릴 수 있는 문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과목 보시고 이 시험 쉽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뒤에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2과목을 해보시면요. 산업심리비 교육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이 아닌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4번 보면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기안전보건 교육이 하진 않죠. 그죠? 정기안전보건은 주로 이 내용이죠. 산재 예방, 건강 증진, 직업병 예방, 환경 관리, 그 다음에 일반 관리, 주로 이 5가지 항목이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예. 집단 간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0번 보면 4번에 보면 사회적 범주와 편향의 최대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니까 이건 읽어보지 볼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 22번에 보시면 23번 그렇죠. 죄송합니다. 23번 커트 레빈이 말했어요. 그렇죠. 커트 레빈의 3단계 조직 변화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약간 문제 좀 난해한 거 냈네요. 그렇죠. 해빙, 변화, 동결 이렇게 해놨으니까 해당되지 없는 거, 체험 단계는 없으니까 이것도 요 회에 이 회차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것을 단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프로젝트 메소드, 즉 마음먹은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당연히 많이 소비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요 보기에 있는 4가지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메슬로우가 5단계를 말했어요. 그죠? 예, 생적 단계, 욕구, 안전 욕구, 관계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했는데, 자,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해설에서 제시된 5단계 인간의 욕구 중 허츠버그가 주장한 이 두 가지 요인자 이론의 동기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허츠버그는 이제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을 했어요. 왜 위생 요인이냐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생활하는 사람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죠. 생적 욕구, 안전 욕구, 관계 욕구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본 라이프 스타일 말하는 거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동기가 유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 추구하는 답은 뭐냐면 안전의 욕구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6번 인간의 행동 특성에 있어서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태도인데, 참고적으로 요 태도는 뭘 보고 하냐면 태도에 따라서 태도는 이 사람의 사실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의 감정은 목소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본질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약간 철학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행동 특성에 있어서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1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강의법 OJT, OJT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강의 방식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즉 강의 방식의 장점을 말하는 거죠. 인원 대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
즉 단점으로 자 27번에 보시면 27번에 인원 대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왜냐하면 그 강의식이니까 강사는 한 사람이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뭐 심지어 수천 명을 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 대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죠?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28번 판단 과정 착오의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 경험 부족 이것은 기술에 관한 얘기지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될 정기교육의 교육시간. 이거는 모르면 모르는 문제네. 그죠? 매 분기 16시간을 하는데요. 참고로 관리감독자가 누구냐면요. 건설 현장에 가면 이게 요 안전모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옆에다 썼어요. 관리감독자 썼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협력업체의 반장을 말해요. 반장. 협력업체의 반장 또는 뭐 조장 이런 사람이 이제 관리감독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단위 해당 공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제조업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직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해당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해당 공정에 해당되는 이제 이 사람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다음에 시험 보실 때 보탬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 법칙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효과의 연습의 준비성의 법칙 해놨으니까 동일성의 법칙은 없네요. 그죠? 요새 그래서 손다이크가 가끔 나오니까 요게 이제 함정 문제로 한 문제 몇 문제는 틀려줘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한 분이 출제를 했더니 그 이후에 출제하신 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모든 시험에 국가 시험에는 기출문제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어요. 출제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쉽게 큰 무리 안 되는 차원에서 이제 출제위원 역할을 하자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고르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항상 보면 대략 공단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30%는 기출문제에서 낸다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그 기본 포맷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은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 가급적 암기하시고요. 조직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역할 수행자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느끼는 길게도 해놨네요. 그죠? 역할 과부하가 되겠네요. 그죠? 네, 역할 과부하. 직업 적성 검사 중 시각적 판단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판단 검사 기타 등등 보면 조립 검사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뭐 당연히 뭐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의사소통의 심리 구조를 4영역으로 나누자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 조하리의 창에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알고 있는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브라인드 에리어라고 했죠. 시험에 뭐 자주 안 나오고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 얘기고요. 교육의 3요소, 이건 중요하죠. 주체, 객체, 매개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 주체, 객체, 매개체. 교육의 3요소로만 연결된 거. 그러면 여기 강사, 주체잖아요. 교육생, 객체, 교육자라 매개체.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35번 보시면 35번 인간의 동작 특성을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구분할 때 외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경력 내적 조건이고 대상물 크기 외적, 기온도 외적 다 외적이죠. 그렇죠? 예, 이건 뭐 그 우리
과목과 관계없이 기본 상식으로 이제 서비스 문제로 준 거였고요. 그다음에 주의, 어텐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습니다. 2번에 보시면 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여도 다른 자극에 대한 주의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주의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해설이 불필요하니까 해설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해설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해설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존 듀이의 5단계 사고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존 듀이의 5단계 사고 과정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 났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죠. 시사를 받는다. 시사. 제의를 받는다. 이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우리 이건 해놨는데 suggestion. 제안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제안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그것을 지식화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얘가 1번이고 지식화.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리즈닝을 해보고 추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에 의해서 가설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로 된 게 이것이 되겠대요. 그렇죠? 존 듀이의 사상은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건 참고로 그 정도의 난이도니까 각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RMR은 상당히 중요해요. RMR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해체구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초대사량분의 자기가 작업대사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RMR을 이렇게 위에 거를 빼보면 작업대사량, 즉 작업시 소비에너지 마이너스 안정시 소비에너지니까 그래서 RMR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2에서 4를 그렇죠? 보통으로 하고 7 이상이 가면 매우 힘든 작업, 0에서 1로 가면 아무튼 힘이 전혀 안 드는 작업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보시고 요것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당연히 공식도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보탬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 39번 관리 그리드라고요. 관리 그리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뭐냐면 여기가 X축이 성과고 여기가 성과축이고요. Y축이 관심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과업을 추진하려고 수행하려는 욕심은 매우 높고 인간에 관한 관심은 매우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찍어보면 9, 1이 되죠. 그래서 이 회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험 문제를 어디서 냈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 지도사라고 있어요. 지도사가 18년, 19년도에 어떤 출제하는 분이 관리 그리드를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착안해서 이걸 그대로 옮겨 적은 문제인데 그다지 난이도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걸 알아두셔야 돼. X축은 성과, Y축은 사람.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팀 위주의 활동이고 요거는 놀고 먹기형이고 컨트리 클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업 수행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컨트리 클럽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골프장 컨트리 클럽이니까 놀고 먹자 위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0번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진행 순서를 올바르게 한 거. 자 그러면 교육의 필요점을 발견해서 필요점 아니고 필요성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필요성을 발견해서 교육 대상을 결정해서 교육을 준비해서 실시한 다음에 성과를 1번이 딱 순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풀어보셨는데 역시 이 과목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70점 이상 누구나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따라서 문제 이런 경우에 시사점은 바로 뭐냐면
시험 보기 전날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상태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보기 전날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뭐 맛있는 음식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합격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1과목, 2과목이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견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1교시, 2교시 풀어봤고요. 잠시 휴식하시고 3, 4교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